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개 젊은 시절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꿈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 즉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라도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기반을 잃고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후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제목에서 언급된 60세 은퇴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때 고소득을 자랑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일지라도 체계적인 재무 계획과 은퇴 준비가 없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투자 및 저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바뀌는 생활 패턴과 지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고소득의 덧 계획 없는 성공의 그림자.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김민수 변호사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법조계에 몸담으며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한 나머지 은퇴 후의 생활 준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초년병 때부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면 충분히 잘 살 거야 라는 자신만의 확신으로 무리한 소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 구매 대신 고급 아파트의 전세를 선택하고 투자 대신 안락한 소비 생활에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예전의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려 했지만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해 결국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 인플레이션, 의료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감안한 철저한 재무 계획이 없다면 실패한 은퇴라는 악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중년의 재정 위기 준비 없는 은퇴가 남긴 상처. 두 번째 사례는 의사 박모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중반까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가족의 생활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 역시 은퇴 준비에 있어 나중에 생각하자는 미루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그는 늘 바쁜 업무에 치여 재무 관리보다는 환자 케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전에 충분한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60세를 맞이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진 특유의 자부심과 성공 스토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전혀 없다는 현실 앞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미루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전문직 종사자라도 내가 일하는 동안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3. 안정된 직업? 그럴듯하지만 함정은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이씨 가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안정된 직업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씨 역시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고심 끝에 월세 생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씨는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복지 체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그의 연금 제도는 점점 축소되고 실제 생활비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는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남은 생애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다 보면 은퇴 후의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라는 명분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연봉이나 직업의 안정성만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공이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퇴 준비와 재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와 미래 지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 생활비 등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토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잃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미리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사회봉사, 새로운 공부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미리 찾아두면 은퇴 후에도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 는 제목 뒤에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준비와 재무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불안정한 미래 대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갑시다. 이제까지 소개한 사례들처럼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업이 있다고 해도 미래라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다각도의 준비, 그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면서 쌓은 경력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현재의 소비와 생활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민수 변호사, 박모 씨 의사, 그리고 오랜 공무원 이 씨의 사례는 아무리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에 집중하느라 미래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재무계획 다각도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자. 재무계획의 핵심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가지 투자처에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은 경제 위기나 시장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김민수 변호사 사례처럼 단기적인 소비와 고급 생활만을 추구했다면 결국 은퇴 후에는 큰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 및 채권 투자 주식 투자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등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과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인 위기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한 직장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년 한 번씩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이 은퇴 후에 큰 불안을 덜어줬다고 말하더군요. 이 생활 습관과 소비 패턴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꾼다. 재무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소비 관리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소비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후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출 점검 매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합리적인 소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소비 패턴 변화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던 사람이 은퇴 후를 위해 조금 더 절제된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명품과 고급 식사를 즐겼지만 50대 중반부터는 생활비를 절약하고 재무 계획에 충실한 결과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그 변화가 결국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노후의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역시 큰 몫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은퇴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신적 안정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자신이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건강과 정신적 준비는 어떤 재무 계획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외부의 도움도 두려워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의 상담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더욱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직장인은 매년 재무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에도 큰 타격 없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과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 여러분,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극적인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내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다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무 계획, 소비 습관 개선, 건강 관리, 그리고 정신적 준비까지 모든 요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안정된 은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검진을 생활화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들여 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와 변화가 내일의 큰 안정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 그리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노년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은퇴하고 혼자 남은 삶을 상상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재혼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명절에도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또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 재혼은 평생 모아둔 자산을 위협하고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갈등, 재산 분쟁, 건강 문제, 간병 부담, 상속 분쟁 등은 노후 재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들입니다. 겉으로는 외로움 해소지만 속은 경제 감정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왜 노후의 재혼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후회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찬찬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1. 재산은 내 몫이 아니게 된다. 상속 전쟁의 시작. 노후 재혼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재산 갈등입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이나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선 부모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사례일 68세 남성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만에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 씨가 사망한 후 벌어졌습니다. 전처 사이에서 낳은 3자녀는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가 새어머니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가족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이더군요.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지는 현실. 젊은 시절 재혼은 서로 의지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만 노년 재혼은 서로가 간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내가 돌보거나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헌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사례 63세 여성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이혼 후 60대 초반에 재혼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모든 간병을 도맡게 됐습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 쪽 친척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건강까지 망가졌고 퇴직금과 연금 대부분을 병간호 비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돌보는 인생이 될 줄은 몰랐죠. 3. 진심보다 조건을 따지는 계산된 만남이 많다. 노후 재혼 시장은 순수한 사랑보다는 조건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집 유무, 자산 규모 등이 상대의 관심사가 되기 쉬워요. 나이 들어 순수하게 마음만으로 만났다고 믿었지만 결국 상대가 원한 건 경제적 안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3. 66세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1년 전 재혼했지만 상대방이 김 씨 명의의 아파트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배우자는 혼인 무효를 주장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법적 조언을 받아 이혼했지만 정서적 충격은 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마음이 털리는 건 더 괴롭더군요. 그렇다면 왜 노후 재혼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 이유 1.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된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남입니다. 유산과 관련된 분쟁은 단단했던 가족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이유 2. 간병과 병수발, 결국 내 몫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나이 든 상태에서는 질병이 닥쳤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돌봄의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올 수도 있죠. 이유 3. 정서적 고립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고립.
진심보단 조건이 우선인 경우 내 재산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닌 투자 관계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유 4. 자녀와의 관계 악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우리한테 관심도 없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멀어집니다. 이유. 법적 재정적 준비 없이 시작한 재혼의 비극. 혼인신고 한 장이 법적 권리를 바꿉니다. 유족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소유권 등 법적 문제가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살아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워 넣는 방식이 나의 삶을 위협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사랑이든 동반자든 재혼은 결코 감정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산, 건강, 가족, 법적 권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는 신중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죠. 혼자 외로운 게 두렵다면 반려동물, 친구 모임, 취미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재혼보다 더 건강하고 덜 복잡한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재혼 후 망가진 삶입니다. 지금 혼자라도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본다. 노후 재혼, 절대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노후 재혼은 단순히 다시 사랑을 찾는다는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 권리, 자산 이전,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성까지 깊게 얽힌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의 재혼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이 동반되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조언. 혼인신고 한 장으로 모든 권리가 바뀝니다. 노년 재혼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단순한 동거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요구할 수 있음. 유족연금 수급 시 배우자 자격을 가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부간 채무연대 책임 발생 가능.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사망 시 유족연금은 법적 배우자인 재혼 상대가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분노하거나 상속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만약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하되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다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형태로 동거만 유지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제 전문가의 시선, 내 노후 자산, 내가 지킬 준비 되셨나요? 많은 6070대 은퇴자들이 퇴직금, 연금, 부동산 등으로 평생의 자산을 이미 모아둔 상태에서 재혼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곧 상대에게도 탐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혼 후 집 명의를 바꾸자고 요구하는 경우, 연금 합산 생활을 요구하며 소비 습관의 간섭, 빚이나 경제적 의존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도 있음. 이럴 경우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이 통째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간병 부담,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본인 몫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재혼 전엔 자산 공개 및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 법적 혼인보다 동거 계약서 혹은 재산 분리 약정서 등으로 나눔 기준 설정 권장. 3. 심리 전문가의 경고.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성급하게 맺은 관계는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노년 재혼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 갈등 증가. 자식들로부터의 소외감 및 죄책감.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우울증. 나보다 상대의 질병이나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감정 소진. 실제로 재혼 이후 오히려 더 심한 정서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60대 이상 응답자는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 조사 2023. 전문가 팁.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기보단 심리상담, 친구 관계 확장,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외로움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안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해야 현실적 기대 조절이 가능. 4. 가족관계 전문가의 충고 가족은 당신보다 더 민감합니다. 재혼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 내 갈등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 자체보다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배신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죠? 이런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으며 한번 갈라진 가족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속 관련 감정 싸움은 형제 자매 간의 의도치 않은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재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필요. 재산 문제는 미리 유언장 사전증 여계획 등으로 문서화. 새로운 배우자를 가족에 갑작스럽게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초기 갈등 완화에 도움. 결론 노후의 재혼,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노후의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계약처럼 계획하셔야 합니다. 가족, 재산, 건강, 법적 권리, 정서적 안정까지 모든 부분을 서면화하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라고 외롭고 공허한 삶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파괴력입니다. 노후는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의 삶, 누구에게나 막막한 주제죠. 화려한 명함을 내려놓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끝이 공존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서 일했던 이들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매출을 책임지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임원이 퇴직 후 택배차에 올라타야 했던 현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며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삶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3가지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조언도 더해 보겠습니다. 1. 준비되지 않은 퇴직, 그 끝은 어디일까? 첫 번째 사례는 김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30년 가까이 회사에서 헌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연봉을 받아왔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동안의 경력만으로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했던 사업은 실패했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삶.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퇴직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이 배우고 준비했을 텐데.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김 씨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은퇴 이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2. 화려한 직책 뒤에 숨은 공허함. 두 번째 사례는 박민정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의 HR 부서장을 지냈고 회사 내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의 말에는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동네 택배 일을 시작하며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사회의 시선과 싸우며 나아가기. 마지막 사례는 이수진 가명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큰 돈을 들여
창업을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던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는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사회적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이나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면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택배를 해? 라는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죠. 이 씨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경력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택배 일에서 얻은 소소한 즐거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부심으로 느껴져요.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결코 자동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또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끝으로,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김성호 씨처럼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박민정 씨처럼 심리적 공허함, 이수진 씨처럼 사회적 시선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퇴직 후에도 열린 마음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의 비밀 준비된 사람만이 웃는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대기업 임원이 택배 기사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변화는 필연적이다. 퇴직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후에도 지금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수입은 줄고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며 심리적 공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성호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력만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했고 줄어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퇴 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훨씬 덜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2. 경제적 준비. 당신의 연금은 충분한가?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그는 결국 택배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전문가 팁.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소규모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기술 기반 자격증을 취득해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3. 심리적 준비. 나는 누구인가?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정 씨는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끊기고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몰랐던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립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김성호 씨는 택배 일을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니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은퇴 준비는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공허함, 사회적 고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졌더라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경제적 준비. 연금 외의 수입원 확보. 심리적 준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 사회적 준비.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직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행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택배 기사로 전락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은퇴 후에 당신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이면 충분할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고 한번 터진 금융위기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 이번엔 정말로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금융위기 닥쳐도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노후 자산의 안정성 아닐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끄떡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전략이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드릴게요. 1.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먼저 한 가지 투자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수익이 괜찮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70% 가까운 자산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친구는 부동산, 금, 채권, 그리고 현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주식이 떨어졌어도 금값이 올라가 손실을 메꿀 수 있었고 채권과 현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없었죠. 실천 팁: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7030 또는 6040으로 구성하세요. 부동산이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로 일부 자산을 분산하세요. 금이나 실물 자산의 510% 정도 투자에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2. 현금 흐름 확보. 노후에는 수익이 아닌 안정성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은퇴자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입이 끊기고 유지비 부담만 커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해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배당은 꾸준히 들어왔고 은퇴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실천 팁: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수익을 확보하세요. 채권 ETF를 활용해 정기적인 이자를 받으세요. 월세 부동산은 지역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금융위기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지인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모두 고수익 펀드에 투자했는데 막상 의료비가 필요해졌을 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펀드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은퇴자는 비상금을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MMF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필요한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죠. 실천 팁: 전체 자산의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세요. 쉽게 인출 가능한 예금 계좌나 MMF를 활용하세요. 비상금을 절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결론: 안정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여러분, 은퇴 후 금융위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대비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각화된 투자로 위험을 분산하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비상금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비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58세에 은퇴한 어씨는 전 재산을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배당금이 잘 들어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B씨는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에 고르게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지만 채권과 금 가격이 올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투자 비율은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7030 또는 6040의 비율로 주식과 채권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510%를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해 금융위기에도 대비하세요. 2.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를 안정화하세요.
노후 자산은 단순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은퇴자는 퇴직금을 상가에 투자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로 월세 수익이 끊기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한 또 다른 은퇴자는 매달 꾸준히 배당과 이자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배당주,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를 선택해 매달 수익을 창출하세요. 채권 ETF 변동성이 낮고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ETF를 활용하세요. 부동산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선택하되 공실률과 유지비를 철저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 또는 자연재해 같은 변수는 우리의 자산을 급격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해 두지 않은 은퇴자는 이런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모든 돈을 투자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해지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생활비의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고 이를 예금과 MMF 머니 마켓 펀드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 자산 손실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비상금은 전체 자산의 1015%를 별도로 마련하세요. 예금 계좌, MMF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분산하세요. 절대 투자 목적으로 비상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4.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 노후 자산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충분해 보이는 돈도 물가가 오르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10만 원으로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 생필품 몇 가지 사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모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인 물가 연동 채권과 금의 일부 자산을 배분해 물가 상승에도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물가 연동 채권 TIPS로 물가 상승을 해지하세요.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일부 자산을 배당주로 유지해 수익 상승에 대비하세요. 5. 심리적 안정감. 계획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 마지막으로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은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동이 올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와 정기적인 현금 흐름,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을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